자, GS건설입니다. GS건설. 자, 주가가 자, 이제 4월 초 저점 이후로 쭉 올라 들어오고 있었는데요. 원래도 주가가 쭉 올라 들어오고 있었는데 이제 지금 최근 들어서 상당히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저쪽에 넥스테이지 가짜 시세 요걸 빼버리고, 이거는 지금 뭐 가격에서 이거 빼줘야 되는 거니까요. 이거 빼버리고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자, 그 앞쪽에 기존의 고점이 작년도 8월 달에 21,700원이었습니다. 21,700원.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조금 더 넓혀서 볼까요? 1년치로 살펴보게 되면요. 자, 50이 사실상 실질적으로 지금 52주 신고가 경신한 종목이 되겠네요. 자, 앞에서도 이제 간단하게 얘기 드렸었는데요. 그 건설사절 이제 원전 관련해 가지고 분류를 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제 건설사 쪽에서 원전 쪽에 들어가는 거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얘기를 드렸었는데, 우선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있고요. 자, 이게 보여드리죠. 자, 지금 건설이 올라 들어가고 있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리즈를 조금 계속해서 다르게 이슈를 갖다 붙이고 있는데요. 최초의 경우에는 우선 이 현대건설에서, 자, 이 현대건설은 원전주죠. 현대건설 저 앞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밑에 현대건설이 주가가 박살나가지고 이 밑에 허우적거릴 때 여기서부터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안 좋은 부분, 그래가지고 이 현대건설 수없이 설명드렸잖아요. 실질적으로 실적이 계속 좋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계속 뭉개고 원전 모멘텀이 단 하나도 1도 반영되지 않은 원전주, 그렇죠? 현대건설 이렇게 가지고 설명을 드렸었죠. 현대건설 같은 경우 원전으로 쳐도 되고요, SMR로 쳐도 되고요, 뭐 뉴스 무더기로 나옵니다. 두산이 최고가 아니에요. 원전의 경우에는 두산건설이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계속 있어요. 근데 이거 지금 하나도 반영 안 된 거예요, 이거. 끝도 없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예전에 이 현대건설의 주가 보시라 이거야, 이거. 여기에 무슨 원전 모멘텀이 어디에 반영이 됐습니까? 그러면서 이 증권사를 했던 얘기 설명드리죠. 이거 GS건설 지금 종목 분석하는데 왜 현대건설이 등장하냐라고 하면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으니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 현대건설이 주가가 이렇게 박살날 때 얘들이 내세웠던 이슈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라고 하면요, 국내 주택 경기 부진이라고 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요게 가장 최근에 작년 연말에 나왔던 그 실적에서 드러난 바 있죠. 자회사 현대건설은 국내 주택 경기하고 별 크게 관련이 없어요. 현대건설 자체는 관계가 없는데, 현대건설의 자회사 계속해서 이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이게 적자가 나게 만들었던 이 자회사인 현대엔지니어링 쪽에 여기서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전 모멘텀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건 뭐 전혀 반영 없지 않습니까? 원전 모멘텀에 1도 반영이 없이 얘들 뭐라 그랬냐 그러면요, 더 심한 놈도 있죠. 이거보다 현대건설과 삼성엔지니어링 딱 두 종목을 찍어서요. 삼성엔지니어링은 뭐 아예 관계도 없는 회사인데 두 종목을 찍어가지고, 현대건설 하나만 패기는 좀 그랬나봐요. 거기다 삼성엔지니어링까지 슬쩍 끼워 넣어가지고 국내 주택 경기 부진 우려 이러고 주가를 두들겨 패버립니다. 저가를 만들어버려요. 국내 주택 경기 부진 우려 그렇게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국내 주택 경기에서 가장 자유로운 건설사 두 개를 국내 주택 경기 가지고 두들겨 패버리고, 그리고 그 시기에 똑같은 시기에 GS건설과 현대산업개발에는 무슨 얘기를 했냐라고 하면요, 똑같은 시기에 GS건설과 현대산업개발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이게 기관이 선호하는 종목들이 각 섹터별로 딱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게 보시는 것처럼 현산은 이렇게 주가가 올랐습니다. 이 현산의 경우, GS건설과 현산의 경우는 뭐라 그랬냐고 하면 주택 경기 활성화 기대래요. 같은 시기에 삼성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은 주택 경기 부진 우려 급락이고, 그리고 GS건설과 현대산업은 주택 경기 활성화 기대. 이거 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뭐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저 GS건설과 현대산업의 주택 경기 활성화 기대, 뭐 요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삼성엔지니어링하고 같은 시기에 얘네는 주택 경기 활성화 기대가서 똑같이 당시에도 같이 비교해 드렸잖아요. 똑같이. 그렇죠? 이게 뭐 좀 이상하죠?
자, 지금 이 GS 건설을 설명하는 이론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지금 분석하기 직전에 라이브 시간에서 이거 오늘 달고 들어올 이유 여러분들이 실제로 지금 라이브로 해서 살펴보셔도 됩니다. 이 종목이 올라가는 이유를 열어보기도 전에 이 종목이 올라가는 이슈를 제가 맞췄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얘네 하는 짓이 뻔하거든. 옛날부터 늘 그래왔거든요. 늘 그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이 올라가는 이유를 제가 뉴스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바로 이 종목 올라가는 이유를 맞췄다는 얘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올라 들어가는 게 이게 기관들이 향하는 이 룰들을 알아야 그래야 이제 우리가 늘 얘기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개인 세력이 됐건 외국인이 됐건 기관이 됐건 이게 당기는 건데 빨대 꽂고 좀 빨아먹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구조를 알아야 빨대를 꽂고 등에 올라타가지고 빨대 꽂고 빨아먹지 수익을. 그것도 모르니까 맨날 고점에서 뒤집어 쓰기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현대건설 이후에 그리고 삼성물산이 밑에서 치고 들어올 때 건설사 중에서 현대건설만 SMR 하는 거 아닙니다. 삼성물산도 여기도 합니다라고 해서 역시 마찬가지 삼성물산이 치고 들어올 때 보여드렸었죠? 설명드렸죠? 그리고 그 다음 삼성물산 다음에 차례대로예요. 그 다음 종목은요? 다음에 또 나가죠. DLENC 여기까지도 원전에는 걸려 들어갑니다. 여기까지도 나오죠? DLENC도 똑같이 미국 SMR 시공 참여 기대감 이미 4월달에 벌써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SMR 시장 주도 최선호주라고 3월달에 같은 경우는 DLENC가 최선호주라고 이렇게 내놓게 됐어요. 최선호주라고 지들이 살 때는 항상 최선호주. 이건 늘 얘기 드린 것처럼요. 우리 기관의 경우에는 선호하는 종목이 선명하게 있는데 엔터투 같은 경우는 YG 그렇죠? YG 그리고 게임 같은 경우 펄 어비스, NC소프트 그리고 화장품에는 APR 음식료는 농심, 오리온 이게 딱 정해져 있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얘를 올리기 위해서는 나머지를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그쪽으로 올립니다. 최근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있었죠. 그렇죠? YG를 올리고 JYP를 패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JYP를 두들겨 패고 그러니까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얘는요 이 GS건설은 거기에 안 들어가요. 이게 안 들어갑니다. GS건설은 그게 안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SMR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삼성물산 같은 경우 우선 SMR 얘기 먼저 끄집어당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대선 정책 관련해 가지고 지배구조 개선 지배건설 지배구조 개선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DJ 때부터 시작해서 모든 정권에서 지배구조 이슈는 항상 다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설명을 드렸었죠. 그런 이제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SMR도 해당이 안 되고 그리고 지배구조 개선에도 해당이 안 됩니다. GS건설이 지주사가 아니니까요.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뭐 있죠? 대선 정책 수혜, 대선 경기부양기대. 경기부양기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맞춰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 건설주들이 저렇게 올라갔으니까 그 틈에 끌어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끌어올려야 되는데 지금 이슈가 마땅치가 않거든요. 이 종목은 전형적인 내 새끼 종목인데 내 새끼도 올려야 될 거 아니야. 이유가 없어. 그거 갖다 붙이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앞서도 오늘 아침 2차전지 같은 종목들에서도 얘기 드렸고요. 최근에 저가주 극정평가 저가표들과 매일 한 종목씩 나가고 있죠. 지금 매일 한두 종목씩 나갑니다. 완전 저평가되어 있어가지고 주가 쭉쭉쭉 올라 들어가는 종목들 매일 한두 종목씩 설명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종목들 지금 그런 종목들 다 올려야 될 때가 됐거든요. 건설, 철강, 화학, 2차전지 대표적인 저가 섹터들이죠. 소비 같은 경우도 유통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저가였습니다만 유통주는 이미 벌써 오래전에 잡아당겨 올렸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마트 같은 종목들 선도로 이마트, 신세계, 현대백화점 거기는 벌써 이제 끝났어. 다 당겼어요. 그럼 이제 이 시클리컬 쪽에 얘들을 당겨야 되는데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대선 후 부양책 수혜 기대. 자, 이게 만약에 내 새끼 종목이 아니고 개인들만 덕지 붙어있는 그러니까 안 봐도 비디오잖아요. 그냥 안 봐도 비디오라니까 내 새끼야 그냥. 지들 종목은 그냥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앞선 종목 DOU 같은 종목에서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지들이 살 때는 기대, 지들이 팔 때는 네가 사면 우려, 내가 사면 기대.
기관의 룰 넘버 3 내로남불. 그렇죠? 이게 만약에 이 상황의 수급이 정반대돼 가지고 기관은 잔나게 팔고 여러분들 개인들 여러분만 잔뜩 붙어가지고 덕지덕지 사고 있다 그러면 뭐라 그럴 것 같습니까? 정책 불확실성이에요. 정책 불확실성. 그렇게 되면 정책 불확실성으로 바뀌어요. 이건 뭐 여러분들 같은 경우죠. 예를 들면 뭐 이재명 지지자라든가 혹은 민주당 지지자 여러분들이라면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건설사와 이재명 대표 간에는 어마어마한 악연이 있습니다. 정책이 아주 제대로 충돌하거든요. 건설사 건설 원가 공개를 가장 강력하게 주장한 정치인이 누구죠? 이재명 대표요. 그래서 바로 지난 선거 때 같은 경우에 태영건설을 모회사로 두고 있는 방송국 SBS, 우리 흔히 시방새 방송이라고 그러죠. 거기 같은 경우 간판 프로그램인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가지고 그 편집 조작이라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실제로 조작입니다만 조작 방송이라고 하는 그런 욕을 먹으면서까지 이재명 조폭 연루설을 대대적으로 뉴스로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든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건 막아야겠다라고 해서 간단하게요. 뭐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굳이 뭐 행정명령 같은 수단을 쓸 필요 자체도 없습니다만 우리 행정가들 중에서 이 행정명령 제도를 가장 잘 쓰는 지금 미국 같은 경우 트럼프 웬만한 건 다 행정명령으로 다 처리해버리고 있죠. 가장 잘 쓰는 정치인이 역시 이재명입니다. 근데 지금 뭐 민주당이 절대 다수기 때문에 굳이 뭐 그럴 필요도 없어요. 여기서 건설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두 개의 정책적 저희 주택주 같은 경우 건설사들 같은 경우라 그러면 후운영제도, 건설 원가 공개, 뭐 광급공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거 뭐 어느 쪽이건 뚫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거 때려버리면 그냥 망하는 거야. 이 태영 같은 경우는 이 중에서도 특히 가장 심각하게 두들겨 맞을 회사 대표적인 회사가 바로 관급 중심의 태영건설 이 회사가 되는 거죠. 관급 중심 태영건설은 관급 중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하고 가장 많이 충돌이 되는 회사야. 그래서 SBS가 그렇게 조작이라는 욕을 먹으면서까지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것만은 절대적으로 막아야겠다라고 그런 걸 터뜨렸던 겁니다. 뒤집어서 얘기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게 내 종목이 아니라 그러면 대선 후 경기 부양책 수대의 기대가 아니라 정치적 불확실성이 돼버려요. 이거 정치적 불확실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경우는 보셨던 것처럼 이제 건설을 다 당겨. 너만이 내렸거든. 이렇게 멀리서 보게 되면 얘들도 다 지금 꼬라지가 뭐 이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샀는데 이거 생각해보자 이거야. 이렇게 열심히 샀는데 지혜성건설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하는 회사죠. 사고 진짜 많이 치는 회사. 뭐 여러분들 일반여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순살자의 오명이 높은. 그러나 기관들은 어마어마하게 좋아합니다. 만년 탑픽주예요. 어느 정도로 탑픽이 자주 나오는 종목이냐라고 하면 이 종목은 지난 20년 동안에요. 아까 같은 경우에 DLENC를 최선호주라고 이렇게 얘기 나왔습니다만 20년 동안 건설사의 탑픽으로 꼽힌 횟수를 쭉 이렇게 나열하지 않습니까? 쭉 나열을 하면 나머지 전체 건설사들 모두 합친 숫자하고 GS건설이 탑픽으로 꼽힌 혼자 탑픽으로 꼽힌 숫자하고 비슷합니다. 그 정도로 좋아하는 회사예요. 나머지 건설사 전체 탑픽으로 삼성물산이 탑픽이 되기도 하고 현대건설이 탑픽이 되고 삼성엔진이 탑픽, DLNC가 탑픽이 되고 현산이 탑픽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걔들 탑픽으로 꼽힌 숫자 다 합친 숫자 다 합쳐야 GS건설 요 한 종목 숫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자, 건설 주택 경기 부진 우려 그러고 그 난리를 쳐도 작년에 주가 개박살나고 저 난리를 쳐도 끝없이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끝없이 들어오죠. 끝없이.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한다는 건 단기적으로 주가 더 올린다는 얘기예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로 GS건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이거 참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이용해 가지고 해먹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들어가겠습니다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뭐 안 들어갈 이유가 없죠. 뭐 저는 산다 그러면 삼성물산 사겠어요. 현대건설을 사든지 그 앞에도 그랬던 것처럼. 자, 여기 GS건설이 여기서 덤핑 중동 덤핑 수주로 들어가 가지고 그리고 이 빅베스의 원조라고 해도 얘기 드렸죠. 실적 대규모 적자로 방금 전에 그 현대건설을 보신 것처럼 이때요. 이 GS건설이 빅베스를
발표하기 직전에 조단위의 대규모 회사채 발행을 해버립니다. 2조의 회사채 발행을 해버리고, 그래가지고 뭐 이때 같은 경우는 이때 그래서 GS건설이 수주를 중동에서 뭐 어마어마하게 수주를 많이 했다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이 회사채 당연히 완판되죠. 깨끗하게 깔끔하게 저금리에 쫙 회사채 다 팔려 나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대규모 실적적자 빅베스가 나와요. 그 실적이라 그러면요, 회사채 고금리에 팔아야 돼요. 고금리에도 안 사. 계속 적자 날 거 뻔하니까. 이렇게 사기를 쳐가지고 지들한테 2조 원씩이나 등 쳐먹고 이렇게 등을 쳐먹은 회사, 그래가지고 이게 신뢰도에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주가 이렇게 깨져 내려왔었거든요. 그런데 이 밑에서 또 집어를 못 주고 계속해서 증권사에서 탑피라고 계속 추천이 들어갔어요. 직접 가서 검색해 보십시오. 의심스러우면. 뭐라고 추천했냐 그러면 증권사에서 GS건설을 탑픽이라고 추천한 이유가 현금 여력이 풍부하다라고 탑픽이랍니다. 그 현금 여력이 어디서 나올게요? 여기서 회사채 발행 사기쳐서 빅베스 발표하기 직전에 2조 원의 회사채 발행을 통해 가지고 사기쳐가지고 회사채를 통해서 2조 원을 미리 땡겨놓은 겁니다. 지들한테 사기쳐가지고 회사채 발행해가지고 당긴 이 회사가 현금 여력 풍부하다고 탑픽으로 추천하는 애들이에요. 이 GS건설을 얼마나 증권사들이, 우리 기관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주는 케이스죠. 이렇게 좋아하는 애들이 지금 지수가 저점에서 이렇게 돌아 들어오고 이런 흐름에서 이거를 안 당겨? 에이, 그럴 리가 없지. 그죠? 무슨 이유를 써서라도 당겨요, 이거. 무슨 이유를 써서라도. 이미 이렇게나 잔뜩 이렇게 살았는데, 최근에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전에도 이렇게 살았던 거 지금 최근에 200만 주를 지금 때려 사버렸거든요. 이렇게 하나? 노골적으로 당기겠다고 벌써 다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자, 여러분들, 투자들 같은 경우는, 자, 이거, 단기로 노래라 이겁니다. 이제 저가주 쪽에서 당겨야죠. 고가주들 같은 경우, 원전주, 방산주, 조선주,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렇다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이서 다 당길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죠? 2차전지를 당기기는 아직 너무 불투명하고, 그런 이런 때 같은 경우에 당기는 건 뭡니까? 그 저평가주들, 그래서 저평가주들은 무더기로 올라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내새끼, 그렇죠? 저평가주, 그리고 바로 앞에 나왔던 내새끼 종목 이런 거, 이제 이런 종목도 당기는 거예요. 이런 거 이렇게. 그래서 이 GS건설의 경우에도 현재 이런 흐름으로 당겨 들어온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 흐름에서 이게 장기 요거 뚫고 나갔습니다. 자, 뚫고 나갔죠? 그래서 현재 상태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뭐 노골적인 이 흐름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 기존에 이 위에 박스가 하나가 놓여져 있고요. 여기에 박스, 요 선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쪽으로는 이제 26,000원대 정도까지 있는데요. 이제 22,000원이라 그러면 여기서 못해도 이 박스를 넘기는 이 자리, 여기 25,000원 선, 여기까지 뭐 약 10%에서 15% 정도 되겠네요. 자, 요 정도는 더 당길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GS건설에 생각해보죠. GS건설에서 대선후 부양책 수혜 기대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현재 GS건설 그 다음으로 좋아하는 종목, 아까 앞에 작년에 무지무지한 거 보였던 종목이 있죠. 현대산업개발, 실적 병신같이 나오고 그리고 주가 깨진 현대산업개발. 얘는 그러면 부양책 기대를 못 받는 종목일까요? 얘는 그 전에 이렇게 좋았던 또 다른 증권사들의, 우리 기관들의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 자, 보시죠. 이렇게나 많이 때려섰어요. 자, 얘는 그러면 대선 후 경기 부양책 수대에 못 들어가는 기업입니까? 당연히 이거 또 당겨요, 이거. 이런 거. 그래서 이제 GS건설이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지금 눌러진 이 실적은 이미 지나간 실적이잖아요. 지나간 거. 백미러 보고 운전하는 거야. 지나간 거 앞으로 좋아지길 거라는데, 우리가 바이오주 왜 삽니까? 앞으로 좋아질 거니까, 뭔가 하나 터트려 줄 것 같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실적만 보고 사면은 바이오주는 누가 사? 실적 개판인데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라 그러면 이 현대산업을 GS건설 당기고 난 다음엔 얘도
답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수급에서 벌써 보면 나오잖아요. 이 종목이 도대체 얼마나 좋은 종목인데 하나 에어로 같은 종목도 이렇게 때려 팔면서 내로남불 바로 보이죠. 하나 에어로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못 죽여서 환장을 하고 이렇게 때려 팔던 놈들이 현대일렉트릭 하나 에어로 이런 거 이렇게 때려 팔던 애들이 이 현산 같은 종목들은 이렇게나 삽니다. GS건설 현살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내로남불입니다. 이거 당긴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GS건설 뒤로 이 현산 같은 경우도 관심 가지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지금도 지금 선물 1.74%까지 가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폭주를 하면서 거래소 지금 벽 넘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1.5% 종목들 계속 올라 들어오죠. 자,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이 정도 치수라 그러면요 이제 시간대별 차례도 오늘은 이제 11시 넘어도 주가가 올라 들어가고 12시 넘어 오후에까지 계속해서 순환으로 올라 들어가서 차례차례 올라 들어가는 이런 구조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대별로 한 종목씩 다 먹을 수 있는 날이에요. 지금 지수 올라오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시간대별로 다 먹을 수 있어요. 어쩌면 오늘 GS건설도 가서 먹고 디오 가서 먹고 그 다음에 제 옆에 가서 먹고 이렇게 또 먹고 콘텐트리 중간 같은 종목 또 먹고 건설 같은 경우 GS건설에서도 먹고 그리고 현산회사에서도 또 먹고 또 먹고 차례대로 다 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오르고 들어오셔서 전문가들 리딩 받으시고 그리고 수익 제대로 내시기 바랍니다.